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제 장례식장에서 제 큰아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유언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고 종이는 땀에 젖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구겨져 있었습니다. 전 재산 47억 사회 환원, 현금 5억이랑 집 한 채를 김명숙에게 준다고요? 며느리 미영은 그 유언장을 낚아채듯 빼앗더니 찢어버리려 손을 들었습니다. 이딴 게 말이 돼요? 이거 당장 무효소송 거세요, 변호사님. 그 순간 정우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는 그냥 사본입니다. 진짜 유언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장례식장 한쪽 벽면 스크린에 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을 때 제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아마 지금 내 장례식장이겠지요. 그리고 준호야, 너는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겠구나.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요양원 팸플릿에 적어놓은 그 계산식 아버지는 다 받단다. 월 380만 원 12개월 6년 2억 8천. 내가 아버지 남은 생을 숫자로 계산하던 그날부터 아버지도 너 인생을 숫자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장례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장례식장에서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손님이었는지 가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후 영상이 일단 멈춘 사이 준호는 밖으로 나가 담배를 물었습니다. 장례식장 건물 한쪽 흡연실이라고 적힌 작은 공간. 그곳에 딸 지연도 따라 나왔습니다. 오빠, 왜? 아버지 유언장. 진짜 그렇게까지 하신 거야?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 영상 유언이 있다고 해도 법적으로 뒤집을 수 있어. 내가 이미 변호사한테 다 물어봤어. 지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정말 반박할 수 있어? 그래. 치매였다. 판단 능력 없었다. 이렇게만 입증하면 돼. 무효 소송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더라. 지연은 불안한 눈으로 오빠를 보다가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가 알아서 해줘. 준호는 안심한 얼굴로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 그 말이 끝날 때 지연의 시선은 살짝 다른 곳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가방 안쪽 단단히 접어넣은 종이 한 묶음이 살짝 손에 닿았습니다. 그건 어젯밤 김 여사가 건네준 제 비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준호가 연습한 위조 서명 사진, 중개인과 나눈 리베이트 계산, 성년후견인 신청 날짜까지 모두 적혀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는 오빠 편이 아니야. 겉으로는 여전히 오빠를 믿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래, 오빠. 난 오빠 믿을게. 하지만 시청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연은 더 이상 준호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화장실 거울 앞에 며느리 인간적인 악역, 장례식장 여자 화장실, 미영은 거울 앞에 서서 검은 상복을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핸드백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도 채 안 되어 보이는
젊은 미영과 그 옆에서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 찍힌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제 필체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행복하게 살아라. 1999.5 삼태수. 그 글씨를 한참이나 바라보더군요. 그러다 핸드폰을 꺼내 알림창을 확인했습니다. 대출 상환일 D-7. 잔액 부족 시 연체 처리됩니다. 차갑게 뜨는 문자. 미영은 사진을 다시 접어 넣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거울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얼굴에는 탐욕만이 아니라 절박함과 후회가 엉켜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이 순간 미영을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만 부르기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그림자가 그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 안쪽 소방 계단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 비밀 장부 사본이 들려 있었지요. 그때 김 여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따님, 네, 여사님. 혹시 아버님이 이 장부를 왜 남기셨는지 조금은 알 것 같으세요? 지연은 손에 든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익숙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넌 나쁜 아이가 아니다. 다만 나쁜 사람 옆에 너무 오래 서 있었을 뿐이다. 이제는 내가 선택할 차례다. 지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여사님,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을. 김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 준호 씨 옆에 서 있을 건지 아버님 옆에 설 건지 이제는 따님이 정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연은 오랫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그 순간 이 집의 둘째는 처음으로 자기 편을 다시 정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쪽 작은 방. 김 여사가 조용히 혼자 앉아 있을 때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여사님, 미영 씨. 미영은 눈가를 살짝 적신 채 앉았습니다. 여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아버님이 여사님한테 뭘 남겨두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도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진짜 숨이 막혀요. 김 여사는 그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쓰라린 표정으로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여사님, 혹시라도 시아버님이 남겨둔 것 중에 조금만이라도 우리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때 김 여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 씨, 제가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어요? 네. 3개월 전 아버님 생신날 미영 씨가 준호 씨에게 보낸 문자 있지요. 생신상 차리는 거 너무 돈 아까워. 그냥 피자 시키자. 이렇게 적힌 문자요. 미영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좀 그 문자를 아버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사님, 내 생일상 차리는 돈도 아까운가 봅니다. 미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시청자는 압니다. 그 문자를 실제로 보낸 사람은 미영이 아니라 준호였다는 것을요. 미영은 억울함도 있었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다른 죄책감 때문에 그 사실을 끝내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정우가 유언 내용 일부를 읽어 내려가자 준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여사님이 뭘 했다고 5억을 받습니까? 장례식장 안의 시선이
한 번에 김 여사에게 쏠렸습니다. 김 여사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제 앞으로 나오듯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요, 뭘 했냐고 물으신다면 그분은 손가락으로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를 3끼 차렸습니다. 10년이면 3,650일이지요. 한 끼에 준비하고 치우는 시간까지 1시간씩 잡으면 3,650끼에 10,950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면 1억 950만 원입니다. 여기에 빨래, 청소, 병원 동행, 밤에 깨서 물 떠다 드리기, 약 챙겨 드리기까지 합치면 5억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 여사가 준호를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준호 씨, 10년 동안 아버님과 단둘이 밥을 드신 날이 몇 번이나 되세요? 저는 3,650번입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서류 한 묶음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요즘 다른 변호사와 상담하셨습니까? 준호가 흠칫했습니다. 네, 그게 왜?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우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유언 무효 소송 관련해서 상담하신 기록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준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다른 변호사였는데요. 변호사라고 정우가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 사람 말입니까? 명함에는 변호사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고 바로 아래에 작게 인쇄된 문구가 있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박정우. 정우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가 상담하신 변호사는 저희 사무실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준호 씨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전부 기록으로 남아 고인께 전달됐습니다. 준호는 숨이 막힌 듯 손으로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럼 내가 말한 것들이 네, 치매 소송으로 무효화시킬 수 있다. 유언장에 딴지 걸 수 있다는 생각 다 듣고 계셨습니다. 시청자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안심하고 상담받던 그 순간들에서 그의 모든 말이 아버지 편으로 넘어가고 있었으므려 이제서야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준호 혼자뿐이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치매셨어요.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요. 이 유언은 무효입니다. 정우가 두 번째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주장도 고인께서 미리 예상하셨습니다. 봉투에서 나온 것은 커다란 병원 서류였습니다. 사연대학교 병원 신경과 인지기능 정밀 검사 결과 환자명 박태수 76세 검사일 2024년 3월 1일 진단인지 기능 정상 치매 소견 없음. 정우가 또렷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자녀분들이 치매를 사유로 유언을 무효 주장할 것이라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작성하시기 전에 대학병원에서 2번의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전부 정상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서류는 그 증거입니다. 준호는 몸에서 힘이 빠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정우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신이 또렷한 상태에서 치매 연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자녀분들의 모든 행동을 장부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장례식장 안에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정우가 다시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웃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눈만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준호가 굳은 얼굴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연기하는 거 힘들었다. 내 앞에서 멍청한 척하고 같은 말을 2번 하고 약 찾는 척하면서 내가 숨긴 서류 찾는 게 정말 힘들었다. 준호의 눈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준호야.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내가 아닌 내 재산만 바라보는 내 눈빛이었다. 내가 아버지를 볼 때마다 이제 얼마 남았을까 계산하는 그 눈빛. 아버지는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만 내가 돈 앞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계산기가 되어버린다는 게 슬펐을 뿐이다. 화면이 잠시 멈췄다가 이번엔 지연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연아. 지연이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넌 나쁜 아이가 아니다. 다만 나쁜 사람 옆에 너무 오래 서 있었을 뿐이다. 내가 언젠가 아버지 편에 서기로 결심해준다면 그날이 아버지에겐 2번째 생일 같은 날이 될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 여사를 향한 말이 이어졌습니다. 여사님, 10년 동안 내 밥 해주고 빨래하고 병원 데려가 주셔서 고맙소. 내가 피땀 흘려 번 돈, 이제는 여사님 손에 맡깁니다. 나 대신 제대로 써주시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엔 울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꺼지자 지연이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딸 고생 많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그 생각부터 했어요.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저는 자식이 아니었어요. 계산기였어요. 김 여사가 뒤에서 다가와 지연의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구석 한편에서 준호는 2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고 있었고 미영은 핸드백을 가슴에 껴안은 채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정우가 마지막으로 영상의 끝부분을 재생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를 미워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다. 다만 너희가 사람보다 돈을 먼저 보게 됐을 때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 이 방법뿐이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영상이 꺼지고 장례식장에는 울음과 훌쩍임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영정사진 속 저는 언제나처럼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